여러분이 뭐 중3 때 했던 내용이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하나만 좀 여러분이 조금 체크해 놓읍시다. 우리가 1학기 때 복수수 단원에서 음수의 제곱분의 성질을 배웠거든. 그게 이제 뭐냐면 A하고 B하고 둘 다 뭐일 때 얘들아?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는 이렇게 곱했을 때 바깥에 뭐가 생기는 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알고 있죠? 이거 꼭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무리식 계산 문제를 풀 때 이 성질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은 답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꼭 좀 잘 인식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 A가 양수고 B가 음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음수, 여기는 분모가 음수, 얘는 분자가 양수 이렇게 보면 되겠네. 나머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무리식이 뭐 이런 거다라는 거는, 유리식 같은 경우는 뭐가 유리식이었니?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있어야 이제 유리식이었지. 마찬가지로 무리식은 루트 안에 x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는 무리식이 아니죠. 그쵸? 루트 안에 x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무리식이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분모의 유리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뭐 중3 때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를 곱해주는 거지. 아니, 그, 루트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를 곱해서, 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를 벗겨주는 게 목적이니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마풀 보충에 무리식에서 이중근호라고 있는데, 이중근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간 거거든?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 완전히 생략됐고, 교과 과정에서 생략됐어도 얘들아 살짝 교육 과정하고 걸쳐 있는 게 있고 완전히 배제된 게 있거든. 이중근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 시험에. 그전에는 이제 나왔었고. 그러니까는 궁금한 친구들은 뭐 한 번 정도 보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여기 익히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이런 문제 사실 중학교 수준의 문제잖아. 그치? 뭐 A가 0부터 3까지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값을 적당히 넣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뭐 그냥 나올지 부호 바꿔서 나올지만 체크하면 되는 문제니까 해보시고 이런 거 다 인수분해하면 여기는 1번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갈게요. 자, 868번에 1번, 2번은 별표를 좀 쳐놓자, 얘들아. 이거는 시험에 간혹 종종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2차 부등식 파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자 이거의 값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실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실수가 된다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루트 안에 부호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죠.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2차 부등식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2차라는 말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는 k값이 0일 때하고 k값이 0이 아닐 때로 반드시 나눠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k값이 0이라고 하면 얘네가 0 되는 거니까 얘가 양수니까 k가 0일 때는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k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당연히 k는 자 얘가 이제 2차 함수잖아. 그렇죠? 2차 함수인데 양수 이렇게 x보다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k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그래야 아래로 볼록할 거니까 이 범위 아래에서 판별식을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k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선생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시고 특히 2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2번하고 1번하고 차이는 뭐냐면 2번은 1번에 비해서 루트의 위치가 어디에 있니? 분모에 있지. 분모에 있을 때는 절대 이 친구가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쵸? 분모에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모에는.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다르게 얘를 fx라고 한다면 얘는 0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다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계산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두 번째 이 친구 무리식의 계산 같은 경우도 뭐 조금은 이런 계산들을 많이 안 해본 친구는 조금 어질어질해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연습해보면 뭐 그냥 간단한 계산들입니다. 아셨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쌤이 뭐 풀어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870번. 자, 870번에 1번 한번 보면 여기 보자. 이런 문제들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문수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얘들아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뭐 당연히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이렇게 되겠지. 참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두 개를 한번 체크해보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 차이예요. 그쵸? 차이가 1 차이기 때문에 결국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뺄 건데 1 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모가 무조건 1밖에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분자는 무조건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x 앞에 개수와 이거의 칸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x 앞에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냥 한 칸씩 간다는 뜻이야. 근데 두 개의 칸 차이가 얼마나? 한 칸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거는 바로 무슨 말? 연달아 바로바로 없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판단이 되면 가장 큰 거는 큰 쪽에 들어가면 되고요. 가장 작은 거는 작은 쪽에 들어가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99가 들어가니까 얘는 10이 될 것이고 1 들어가면 1이니까 답은 9. 이 정도로 그냥 풀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지금 이 내용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온 친구는 지난번 시간 유리식 선생님이 부분문수 설명했던 거 그거 다시 복습 잘 하시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fx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분의 1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이거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니 얘들아?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지. 맞죠? 이거 역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유리화 시켜주는데 얘하고 얘하고 칸 차이가 몇 칸 차이 납니까? 2칸 차이 나죠. 2칸 차이 나면 반드시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앞에가 2고 x의 개수가 2고 2칸 차이 나니까 결국에 얘도 어떻게 되는 거니? 연달아 바로바로 없어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가장 큰 게 가장 큰 쪽으로 들어오시고 가장 작은 게 가장 작은 쪽으로 들어오면 게임 끝나. 60 들어가니까는 얘는 뭐가 되겠어? 121이니까 11 이렇게 될 것이고요. 1 들어오면은 얘는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87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뭐 상문제나 뭐 심화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연습이 많이 돼 있을 건데 이런 거 여러분 볼 때 이거 x 값이 바로 2 더하기 루트 3인 거 바로 아시죠? 잘 봐봐. 쌤이 말해주는 이런 계산 연습 같은 거 훈련 같은 것들은 바로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바로바로 암산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거 뭐 할 거야? 유리화 할 거잖아. 그렇지. 유리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곱해줍니까? 짝꿍을 곱해주게 돼 있어. 그치? 짝꿍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뭐 한다는 거야? 빼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의 차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얘는 앞에 거 제곱하면 4고 뒤에 거 제곱하면 3이기 때문에 1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분모는 1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요. 여기에 짝꿍들을 곱해줄 거니까 이거의 부호 반대인 얘가 얘하고 뭐하다?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뭐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차이니까? 1 차이니까 바로 루트 2 빼기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3 더하기 3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으면 앞에 거 제곱하면 9고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8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친구도 3 더하기 2 루트 2하고 뭐하다? 같다. 이 정도는 바로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뭐 1 차이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차이만큼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x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앞에 거 제곱 4고 얘 3이니까 1차이니까 부모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거의 부호 반대인 2 더하기 루트 3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y값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똑같은 상황이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고 나서 x과 y값을 당연히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x과 y값이 주어지면은 x 더하기 y, xy, x 빼기 y 이 정도 세 개 값만 여러분이 아시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x 더하기 y는 이거 더하는 거니까 4라고 보시면 되고요. xy는 합차하시면 되니까 1이면 될 것이고요. x 빼기 y 같은 경우는 얘들아 더하기는 잘 들어봐. 이런 약간 짝꿍식으로 돼 있을 때 더하기는 다른 부호가 없어지게 돼 있지. 맞죠? 그러면은 빼기는 누가 없어지게 돼 있어? 같은 부호가 없어지게 돼 있지. 그리고 다른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2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 여러분 뭐 루트 x, y 분의 이렇게 하면 y 얘는 x가 되니까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y는 1이니까 의미 없고요. x 더하기 y니까 4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얘 같은 경우 x는 그러면 뭐가 되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얼마니? 2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가주시고 이거의 부호반대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y도 2분의 1 하시고요. 루트 3 빼기 1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알겠니? 그러면 마찬가지 x 더하기 y, xy, x 빼기 y 한번 선생님이 구해보면 x 더하기 y는 같은 부호, 그러니까 같은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2배니까 2루트 3인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른 부호 같은 경우는 2분의 1 가만히 놔두시고요. 앞에 거 제곱 3이고 뒤에 거 제곱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너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다른 부호 같은 경우는 뒤에 거가 2배가 되면 되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거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합차잖아. 맞죠? 합차니까는 x 마이너스 y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봐.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니까 이거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고 이거에 뭐가 되겠니?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x 제곱하면 x가 나오겠지? 여기도 x 제곱하면 뭐가 나오겠어? x가 나오겠네. 그럼 x니까는 2x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y, 여기서도 y니까 2y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대신 곱하기에 2배하고 곱하기에 2배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부호가 뭐가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2 루트 xy 플러스 2 루트 xy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도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x 빼기 y하고 더하기 값 얘하고 이것 값 이용해서 계산하시면은 끝난다. 이런 거 뭐 진짜 한 15초, 20초면 끝나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거 가지고 1분 넘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지? 정근선의 교점과 K값입니다. 그것만 알면은 뭐 모든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90% 이상이 되는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고 풀 때 꼭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방식대로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근데 봐봐. 자, 유리함수에서 얘들아 정근선에 교점이 있고 자 K값이 있다고 했어. 함수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 뭐냐면 하나는 모양과 하나는 위치야. 항상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러면은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누군지 그러면 그 모양 담당하는 그러한 패턴이 결국에는 뭐 겹쳐지는 거라든지 시은씨 겹쳐지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다 모양 관련된 거냐. 대칭이동, 평행이동 다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모양 쪽을 물어보면은 모양 쪽을 가지고 체크하면 되는 거고 위치면은 위치를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평행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내년 돼서 고2 돼서 막 미분 적분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 굉장히 숙달이 잘 돼야 복잡하게 보이는 거를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계산할 수 있거든. 하여튼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 위치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K값이 뭘 말하는 거야? 모양을 말한다라고 보면 돼.
결국에 선생님이 정근선의 교점하고 K값을 강조했던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위치와 모양만 내가 정확하게 뭐하면 체킹하면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출발 플러스 방향이 무리함수의 끝입니다. 출발이라는 거는 얘들아 어디서 출발할 거냐 이거를 말하는 거야. 느낌상 뭐가 되겠어? 위치니 모양이니 위치가 되겠지. 그쵸? 이 친구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방향이라는 게 방향은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결국에는 뭘 우리에게 정보를 주냐? 모양의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무리함수의 풀네임은 이게 무리함수의 풀네임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하고 연관되어 있는 애가 누구냐면은 당연히 느낌상 얘가 0 되는 애라는 느낌은 오지. 왜 그러냐면 항상 뭐 이차함수도 그렇고 다 이런 패턴 그런 패턴이었잖아.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구 것 같아요? 느낌상 y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결론적으로 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거. 즉 마이너스 b분의 c 콤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d가 뭐가 된다? 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무리함수가 시작하는 점이야. 알겠어? 이 출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방향으로 갈 거야. 어떻게 네 가지 방향으로 가냐? 자, 여기를 지금 출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윗동네로 이렇게 두 가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랫동네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향이라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여기 있는 이 A 값하고 여기 있는 이 B 값이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A 값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루트는 오늘 날씨가 좀 덥나? 수학이 좀 할만한 친구들은 개념도 유형별로 다 쪼개서 시은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은 절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어? 핵심 되는 거 포인트 하나만 딱 잡으면 그게 뭐 평행이동 하는 거, 뭐 대칭이동 하는 거, 뭐 역함수 구하는 거 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보면 자, 여러분 그 눈에 루트가 보이시면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허수를 배우기는 해. 알겠니? 근데 허수만 배워. 왜 허수를 배우냐?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2차 방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4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4개가 돼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가 되고요. x 100제곱 빼기 1 이퀄 0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100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x 100제곱 빼기 1 이퀄 0은 실근이 풀마일 2개고 98개가 허근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대해서 근의 개수를 조금은 엄밀하게 판단하는 목적으로 허수를 배우는 거야. 그럼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의 지향점은 어디냐면은 미분 적분이야. 결국에는 미분 적분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함수라는 거를 배우고 함수를 하면서 같은 친구인 부등식과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함수에서 y값이 0이 되는 특별한 상황, 즉 x축에 걸쳐지는 게 바로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중3 때 인수분해도 배웠던 거고 곱셈도 배웠던 거고 그랬던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하고 미분적분을 할 때 우리 실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실수 범위에서 밖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축, y축 실수 범위 밖에는 안 해. 그러니까 허수는 함수에서 다루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뭐 공대를 간다든지 수학적 관련된 과를 가는 친구들 대학 수학을 배우면 거기서 이제 배울 거야. 복소평면 해가지고 허수 좌표계도 배우고 이제 다 배울 거야. 근데 어쨌든 고등과정은 그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루트가 보이잖아. 그러면 루트는 무조건 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음수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허수라는 그 수를 다룰 때만 하는 거지 그거를 지나서 방정식 함수 그쪽 가서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양수야. 시은아. 자, 얘는 양수야. 알겠지? 얘 양수라고. 양수.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어. 네 가지 방향으로 갈 건데 잘만 들으면 돼요. 그냥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 방향 갈 건데 네 가지 방향 결정 짓는 애는 A하고 B라고. 알겠어? 그럼 먼저 A가 어떤 결정을 짓냐? 생각을 해보자. A가 만약에 양수야.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양수란 뜻이 되겠네. 알겠어? 그럼 양수면 y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 d라는 거는 고정값이죠. d라는 값이 변수는 아니잖아. 뭐 1이면 1,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인 어떤 수의 크기에 좌지우지 하진 않아요. 좌지우지 하는 거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야. 어쨌든 간에 A가 양수면 이 네 개 중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 윗동네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위로 가게 돼 있어요. 위로. 뭐가? Y값은 뭐가 되는 거고 치역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만약에 음수다. 지금 루트 밖에 만약에 음수가 붙어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쪽 두 개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의 역할은 윗동네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지 아랫동네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지를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있는 만약에 B가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 B가 양수라면 여기 있는 X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어 얘들아? 양수가 되면 돼요. 얘가 양수인데 얘가 만약에 음수여봐. 그럼 전체적인 부호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B가 만약에 양수라면 X 양의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가 B가 양수일 때 이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가 만약에 음수라면 B가 음수면 루트 안의 부호를 뭐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X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얘는 첫 번째 얘는 A가 양수예요. 얘도 A가 양수예요. 얘는 A가 음수고요. 얘는 A가 음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B가 양수고요. 얘는 B가 음수입니다. B가 양수입니다. 미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 B가 음수고요. 그 다음에 B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는 아니야. 몇 문제 풀어보면 금방 사실 감은 잡히긴 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이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렇게 네 개 방향이 있는데 당연히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은 그래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쵸? 어떨 때 증가냐? 여기 있는 A하고 B의 부호가 뭐 할 때? 같을 때는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어떨 때? 여기 있는 A, B 부호가 뭐일 때? 반대일 때는 감소 모양의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리함수는 끝이에요, 이게. 나머지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역함수 그건 다 배웠잖아. 그치? 했던 대로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연습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자,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만나. 일단 그래프는 기본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맞죠? 항상 여기서 뭐부터 찾는 거니, 얘들아? 출발부터 찾는 거야. 뭐 찾는다고? 출발은 얘가 0이 되는 거와 이거라고 알겠지? 그럼 몇 콤마 몇이 됩니까? 빨리 불러봐. 뭐 콤마 어찌 돼? 2,2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출발이 되는 거야. 알겠어? 출발이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면 어느 동네? 윗동네. 윗동네, 아랫동네. 알겠어? 여기 윗동네, 아랫동네 알겠지? 그 다음에 x 앞에 여기 있는 개수가 음수면, 이건 좀 쉬워. 음수면 그냥 음의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야. 얘가 양수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고, 양의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냥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x가 뭐 0 될 때 값 정도 체크하시고 x가 0 될 때 그게 우리 뭐라고 불러? y 절편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가 0이면 2하고 2니까 아 네가 4가 되겠구나.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2,2야.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 범위가 정의역이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정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아셨죠? 무리함수는 정근선 같은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에서 시작을 해서 쭉 우린 다 했던 거야, 그냥. 다 했던 거고, 쭉 보시고, 뭐 이렇게 된다. 이것도 뭐 다 별거 없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는 친구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애들. 자, 이거 하나 연습해보자. 자, 이거 연습해볼게요. 출발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돼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야. 너 음수네? 그러면은 아랫동네, 알겠지? 양수면 윗동네, 음수면 아랫동네. 그러면서, 너 양수야? 그러면 나 양의 방향으로 갈래. 너무 간단하죠?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갈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보시고, 윗동네, 아랫동네만 체크하시고, 양수면은 그냥 양쪽 끌고 올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3,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정의역이 뭐가 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하면 돼. 증가감수 뭡니까? 증가감수, 선생님이 이제 이걸 좀 왜 외우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학습을 이렇게 해야 돼. 공부할 때는 최대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거야. 왜? 시험 볼 때 그래프 뭐 하려고?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냥 다 암산해서 풀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그게 100점 맞는 공부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부호가 달라. 그러면은 여기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습 여러분 몇 번만 좀 하시면 그냥 이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딱 생각하면 되겠지.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 역함수 구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x, y 바꿔가지고 x, y 바꾸기만 하면은 무리함수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y에 관한 식으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 거야. x, y만 바꾸면 그게 무리함수야. 쉽게 말하면 이거 있어. 알겠지?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얘가 x고 얘가 y라고 써도 이거 답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 알겠지? x, y만 바꾸면 그게 바로 역함수야. 근데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우리 관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알겠지? 역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 관점에서 보면은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역함수가 뭐냐, 뭐 그래프로 맞는 거 이런 거 나오진 않아. 쉽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면. 근데 역함수에서 주의할 건 뭐만 주의하는데 항상 이제 이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니야. 그쵸? 1차나 2차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 범위거든? 그런데 무리 같은 경우는 특히 실수 전체가 아니야. 정의역, 치역이. 그러니까 정의역만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역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이 무리함수에서 뭐가 똑같습니까? 치역하고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함수 fx가 있고요. 그거의 역함수 f 인버스 함수가 있으면 그거의 교점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의 교점은 y 콜 x 위에 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야.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냐? fx라는 함수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a, 0과 0과 a, 를 만약에 동시에 지나는 함수가 있다면 이런 경우만 안 되는 거야. 지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 콜 x 위에 있고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생님이 이쪽에 와서 한 십몇 년 수업했는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 관련된 이야기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낼 거면 학교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되는 거는 이거는 반칙이야.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는 낼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나 무리할 때 역함수 부분 할 때 이 부분 설명하신다면 잘 들어보시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원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예요. 사실 얘는 루트라는 거는 루트 x는 뭐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이렇게 2분의 1차 함수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는 바로 뭐가 되냐? 2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무리함수는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심한 내용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몇 차만 들어가는 거니 얘들아? 1차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당연히 여기에 2차, 3차, 4차, 5차, 100차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다만 우리는 무리함수 중에 가장 기초 중에 센 기초 몇 차 함수? 1차 들어간 상황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무리함수 아닌 거 아니야. 참고하시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쨌든 뭐 전국 단위 학생들 대상으로 그 책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사항 해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줬어. 알겠지? 여기 있는 친구가 0,1도 지나가고 1,0도 지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fx 함수가 얘가 0,a와 이거를 뒤바꾼 거 a, 0 이렇게를 모두 다 뭐 할 때 지나갈 때만 뭐가 된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교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지 않고서는 무조건 y = x에서만 생긴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의역과 치역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 출발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3,2가 되겠지, 그쵸? 여기가 3,2예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윗동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가 음수니까 그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은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입니다. 이 친구 여기 점에서 2분의 5, 여기 있는 거는 원래 제자리로 갖다 놓고 보시는 게 좀 편하겠지. 2분의 5,2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랫동네. 그러면서 얘가 양수니까 아랫동네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x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봅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유리물이 섞어가지고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이거의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3이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B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f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더하기 c가 되고 이 친구 뭐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c 값 구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렵지가 않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1,c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니까는 아랫동네, 음수니까는 요렇게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2번. 뭐 진짜 이 유리무리 쪽은 진짜 아주 뭐 고난도 제외한 별것도 아닌 것들은 쉽게 빨리빨리 정말 풀어야 돼.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정근선에 교점이 있으면 이거를 빼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적은 없었지만 뭔가 주어진 범위가 얘를 포함을 하고 있는지 포함하지 않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양 끝이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x 이 정근선 얘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체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리함수한테 말했던 것처럼 출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만 되든지 그러니까 증가하든지 얘도 이렇게만 돼서 뭐 이렇게 되든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 자체가 증가감소가 이치함수처럼 있질 않는다 그런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감소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양 끝점이 뭐가 되게 돼 있어? 최대값, 최소값이 되게 돼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0 집어넣어보고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는 마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 집어넣어보면은 16이니까 얘는 4가 되니까 마4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큰 거 최대, 작은 거 최소 뭐 이 정도로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정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어쨌든 내가 a, b, c 값을 알아야 되니까 정근선의 방정식은 얘가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얘가 a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맞죠? 마이너스 b, 여기 a.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고요. b라는 친구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a는 마이너스 2, b는 4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얘들아 x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 그거는 얘네 무시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b분의 c만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b가 4니까 4분의 c라는 친구가 4분의 1 되니까 아 c는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a, b, c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6, 0 집어넣어서 큰 거 작은 거만 체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발전 안 돼요. 이거 풀어가지고는 알겠지? 현상유지밖에 안 돼요. 왜 발전 문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발전 문제 들어가면 뭔가 그걸 풀어서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미없죠? 자, 3번. 겹쳐지면 좋겠다는 얘기야. 뭐 하면 좋겠다고? 겹쳐지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이런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알겠지? 여기 있는 B, C, D가 뭘 관여해? 위치 관여하겠죠. 출발 어디야? 라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B가 뭐 관여하는 거야? 모양을 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거잖아. 그치? 대칭이동은 뭐야? 어퍼 이런 얘기잖아. 그치? 얘들아 좌우로 움직이든 엎든지 간에 뒤집든지 간에 뭐가 똑같아야 돼? 곡선은 구부러진 정도가 똑같아야 뭐가 되는 거야?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부러진 정도를 우리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친구하고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알겠지?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잘 들어봐.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뭐까지 같아야 돼? 부호까지 같아야 됩니다. 왜? 엎치락 뒤치락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평행 이동만 할 거니까. 알아듣겠어? 그런데 대칭이동이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좌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위아래가 뒤집어지기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좌우가 뒤집어지고 위아래가 뒤집어진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 A와 B의 부호에 풀마가 적용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뭐가 주어졌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주어졌어. 여기에는 뭐가 주어졌어? 1이 주어졌어.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평행이동이면 무조건 바깥에는 마이너스 1, x 앞에는 1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만 이 C, D만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대칭이동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돼도 괜찮고요. 오케이?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풀마가 다 적용이 된다. 평행이동은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시고 왜 그런지 잘 생각해서 스스로 납득을 시키세요.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되겠지 얘는. 풀마 1이면 되는 거니까 이 바깥에 안에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1이잖아. 당연히 되겠지. 알아듣죠? 여기 2분의 1인데 아싸 안 되겠네? 당연히 아니지.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4 뭐 할 수 있어? 끄집어낼 수 있지? 4 끄집어내면 여기는 x 빼기 2로 바뀔 것이고 4는 루트 밖으로 나올 때 제곱근에 의해서 2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1, 1이니까 너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바깥에 3분의 1이 있는 거고.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9를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는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이너스 9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수아는 게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실수 범위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9만 끄집어내는 거야. 그 x 앞에가 마이너스를 두는 거 알겠지? 또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갑자기 또 이상한 이런 짓거리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꼭 평상시 안 하다가 시험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 접어두세요.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했던 대로만 문제는 푸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알겠어? 문제를 보고 뭔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 준비가 안 된 거야. 니네는 지금 그런 뭐 경시대회 이런 거 시험 보는 게 아니야, 학교 시험은.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가 딱딱 나와야 돼, 그냥. 그게 시험 준비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9가 당연히 밖으로 튀어나와서 뭐가 되면 여기 있는 3분의 1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 알아들었지? 자, 880번 문제 한번. 자, 이렇게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그래프가 여기를 지난다. 어쨌든 뭐 제일 귀찮은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점이 여기를 지나 그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이렇게 한 결과의 식을 만들어내야지. 당연하지. 왜? 지난다라는 말은 대입하란 얘기잖아. 대입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변화된 식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y는 자 루트 하시고요. x축으로 이거만큼이니까 k는 곱해진 상황이니까 이렇게 k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하시고요. y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까지 오시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쵸?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만 마이너스 y로 바뀌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넘겨줘야 되니까 식 전체 부호가 바뀌는 거야. x축 대칭은. 근데 y축 대칭은 철저하게 얘만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지나니까 이거 뭐 대입하면 되겠다. 대입해 볼까요? 2라는 친구는 4를 대입하니까 1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16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14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4번 문제도 비표 좀 칠까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절대 여러분들이 하기가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절대 틀릴 만한 문제가 없다. 안 틀려야 100점입니다. 그치?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고요. 이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린 출발이 바로 뭐냐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사실 마이너스 어디부터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고 c는 y 값이니까 c는 마이너스 1인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x가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해서 뭐 b라는 친구가 넘어가니까는 뭐 3a다 이렇게 잡아주고 b 대신에 3의 1 이렇게 넣고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풀이보다 이거는 그냥 얘가 뭐야? 이거잖아. 그치? 이게 출발점이니까 그냥 A, B, C를 일단 무시하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y는 루트 A만 그냥 잡아주시고, 알겠어? A 잡아주시고, 출발이 뭐니 얘들아? 마3이니까 x 더하기 3이 돼야 되고, 끝나는 게 뭐가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y가. 그래 놓고 나서 이거 두 개 쓰지 않은 거 여기 있죠. 마이너스 2,0 대입해서 A 값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A 값을 구한 다음에 뭐 전개해서 B 값, C 값 체크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아요. 알아듣겠지? 이 그래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선생님 방금 말한 이 방법이 조금은 더 편합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네. 얘가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루트 하시고요. a 잡아주고 2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있네 0, 3. 그러니까는 얘가 3이다. 0이야. 그럼 루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1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16이 되려면은 a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이니까 뭐 여기서 뭐 찾는 거니? 두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고요. 정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c, a 이거 찾는 거네. 그러니까 a는 마팔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디 있어? c는 이거잖아. 그치? 왜 마칠이지 답이? 그치? 자,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c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c는 1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아니, 잠깐만. 자, C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C가, 그치?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1 되는 거지, 1. 맞죠? 그리고 A는 뭐가 되는 거고, 마 8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마 7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다시. 자, 마이너스 C, 뭐라고?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C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돼? 1 이렇게. 알겠죠? 자,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부호 체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A는 얘들아 뭐가 되겠니? A는 자, 이쪽으로 갔잖아. 그쵸? 음의 방향으로 가면 음수, 양의 방향으로 가면 양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A는 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이 A분의 마이너스 B잖아. 그치?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그게 X값이 지금 현재 양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맞죠? 그러면 A분의 B라는 거는 마이너스 넘겨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AB는 부호가 뭐하다는 뜻이야 이게? 다르다 이 뜻이 되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B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여기니까 C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자, 이거의 그래프로 적당한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A, C가 되고 K 값이 지금 B가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A가 음수니까 여기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C는 음수가 된다. 정근선은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K 값은 B인데 B가 양수니까 K 너도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양수, 음수 너 아니고요. 양수, 음수 너 아니죠. 양수, 음수니까 너 가능하고요. 너도 가능하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근데 K 값이 양수니까 1, 3 쪽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886번입니다. 유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는 2하고 3이잖아. 그렇지? 2하고 3. 그럼 봐봐 얘들아. y는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a, b가 된다. 그쵸? 그런데 얘가 1이고요. b는 얘는 3이 되니까 a 자체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fx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거든. y절편. 그쵸? y절편이 지금 4입니다. 그러니까는 a분의 c가 4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c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나요? 아닌가요? 맞죠? 응. 자, 풀어봅시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3마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바깥에는 양수니까 윗동네,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3, -4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의역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마사보다 크거나 같다. 넌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일사분면 같은 경우는 항상 사분면 문제는 얘들아, 자, 3, 마사니까는 뭐 이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요. 사분면 문제는 y절편 가지고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y절편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 루트 3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얘는 음수를 지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음수 쪽을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여기를 지나가니까 당연히 일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어떤 사분면을 지나가냐라는 문제는 어떤 함수든지 뭐를 가지고 하면 돼? y절편이 어디를 지나가느냐를 가지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까지 최대값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6에서 뭐가 되겠어?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한번 집어 넣어 보시면 9니까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참이 돼서 기억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의 정의역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 이 정의역 구하는 건 이거의 치역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1,2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얘는 치역이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정의역을 역함수를 만들고 나면 그거의 정의역은 이렇게 일단은 먼저 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거 뭐 구하는 거는 2부터 넘기면 y-2가 루트 x 빼기 1이고요. 양쪽 제곱해보면 x-1이 좀 뭐한 거니? 잠깐 미안합니다. xy부터 바꿔볼게요. x는 루트 y-1 더하기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x-2가 루트 y 빼기 1 제곱할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라는 친구는 x-2의 제곱 플러스 1 이 정도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얘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연습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발전 문제 봅시다. 함수 fx가 이렇게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이렇게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역함수가 있고요. 이거에 0을 집어넣어봐라 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0 집어넣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는 값을 내가 지금 물어본 거가 되겠지. 그쵸? 그러려면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됩니까? A 값하고 B 값을 구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을 보니까 출발이 A, 마이너스 1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맞습니다. 얘가 지금 A,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누구는 얘들아 알 수가 있어? B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B는 마이너스 1이네.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안 써먹었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0,1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1은 0 집어넣으니까 루트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넘어가면은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4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는 4. 그래서 fx라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게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찾아봐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얘는 1 될 것이고요. 그럼 얘가 1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되면 되겠어? 3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봐봐. 이제 계산이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볼 때, 자, 이런 문제를 봤어. 알겠지? 봤어? 어쨌든, G0을 구간에 이게 문제가 이제 선생님은 뭐 고증 수업할 때 더 많이 얘기해 주겠지만,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 알겠니? 그럼 출발이 어디냐? 항상 끝이야. 뭘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체크해 보는 거지. 그럼 G0을 구해야 돼. 그리고 역함수 문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거는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풀 수 있다 할지라도 원함수를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지?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G0을 구하라는 말은 이 친구의 y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라 그 얘기잖아. 그러고 봤더니 문제되는 게 A, B가 두 개 있어. 그치?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의 의미는 뭐라고 얘들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친구 이걸로 하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얘는 해결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써먹지 않은 여기는 0,1을 집어넣냐. 좌표라는 거는 함수에서 미지수 하나를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를 딱 푸는 거는 그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내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미지수가 해결될 수가 있어 라는 게 풀기 전에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약간 너희들이 이제 뭐 어떻게 고쟁이 할 때는 그냥 열심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푸는지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답이 딱 나왔어. 봤더니 답지에 있어. 뭐야? 이거는 푼 거 아니에요.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푼 것 뿐이야. 알겠어? 그렇게 푼 거는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꼭 여러분이 복기를 해야 돼. 내가 어떤 걸 놓쳤는지 알겠어? 그런 거를 공부해야지. 그런 거 공부하지 않고 문제만 드립다 풀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시험날은 여러분이 그 컨디션을 절대 유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하고 조건의 개수를 체크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문제 똑같은 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하나, 이거 좀 보자, 이거. 봐봐. 함수 이렇게 이거에 역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하고 같대. 그치,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원함수가, 얘가 지금 원함수잖아. 원함수가 1, 어디에서 얘들아? 2가 출발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역함수의 출발은 당연히 뭐겠어? 2, 1이겠지. 충분히 알죠, 그거는? 자, 함수 y의 그래프가 얘가 아니고요.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1,1하면은 너는 2,1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되는 거야. 항상. 이차 함수가 있으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냥 그렇다 생각해도 돼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짜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쪽 부분이나 또는 이쪽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드는 거야? 역함수를 만드는 거지. 왜? 증가함수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점은 여기에서 이 점에 이거에 xy 바뀐 거는 뭐라고 보시면 돼?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하고 c는 바로 해결됐겠지. 그쵸? b하고 c에서 a만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뭐야 지금 얘들아? 0,3이잖아. 그치? 또 그걸 또 바로 대입하는 순간 또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역함수 거니까 나는 뭘 대입해야 되겠어? 3,0을 대입해서 A값을 마무리하시면 된다.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거는 뭐 사실 풀어줄 만한 문제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이 합성함수 정도 뭐 잘 학습했으면 역함수.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바뀌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뒤바뀌면은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F하고 F 인버스는 니네께 사이좋게 같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집에 가면. 그럼 F5니까 여기다 5 집어넣을게. 5 집어넣으면은 4, 5 집어넣으면은 8이 돼가지고 2가 되겠네요. 네가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G 인버스 2니까 네가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양변 제곱하시면 3x-2가 4가 돼야 되니까 x는 3분의 4. 왜 뭐지? 왜 뭐야? 이거 왜 이래? 뭐니 문제가? 3x 3 빼기가 4 맞죠? 6이구나. 그러네요. x값은 뭡니까? 2예요. 자, 보세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gx가 3분의 7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한다는 얘기네. 그치? g3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얘가 지금 fx인데 얘가 지금 인버스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인버스 어떻게 해주고 싶은 강렬한 생각이 들어요? 없애주고 싶죠? 이거 인버스 없애주는 방법 뭐 있습니까? 안 동네 바깥 동네 뭐 하면 됩니까? 바꾸면 되죠. 그쵸? 선생님 역함수 할 때 이거 강조 많이 했어. 이거 역함수는 이게 다야. 그냥 내가 상황에 따라서 안팎이 바뀌면 인버스 생기고 인버스 있던 게 안팎이 바뀌면 인버스 없어지고 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f 뭐가 3x가 gx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그러면은 g3을 구하래. g3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3 넣으면 그럼 f 뭐 구하라는 얘기야? 9 구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면은 9 집어넣으면은 18에서 14 빼니까 4, 2, 3은 5 이렇게 보시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선생님 포인트로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역합성함수 할 때 역함수 할 때 역함수 이거 2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 보자마자 당연히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안 들었으면 역함수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는 x, y의 x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게 바로 뭐라고?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얘들아? 역함수 관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 사이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거리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오케이 너 안녕 하시고요. 이퀄 뭐라고 얘들아? x라고 놓으면 되겠다. 맞죠? 그렇게 놓으시면 루트 x 플러스 2는 x 이거 넘어와서 왜 넘어와? 완지 제곱해가지고 루트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이거 암을 제곱해봤자 안 되죠? 이렇게 왔어. 그러면 양쪽 제곱할 거잖아. 양쪽 제곱하면은 x 마이너스다 이게.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거 x값 얘들아 보자마자 얼마인지 바로 답 나오니? x는 2하고 3이 되는 거 나와요 혹시? 안 나와요? 안 나오면은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보세요. 이것도 다 풀고 이것도 해서 막 이렇게 막 다 흐트려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 x 빼기 2하고 x 빼기 2가 어때 얘들아?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잘 봐봐. 이렇게 하고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렇게 되면 x 빼기 2로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얘들아?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x 빼기 2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다 나왔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기서 뭐가 되고 2가 되면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보다 더 쉬운 풀이 이제 보여줄게요. 그냥 쉬운 중목기를 푸는 거 잘 보세요. 똑같은 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 이렇게 없애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0이 되는 값을 나눠 구하시면 됩니다. 됐지? 근데 이런 거 정확하게 익히지 않고 잘못 써먹으면 배탈 나요. 정확하게 익히고 써먹으세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1 되잖아. 이렇게. 그럼 하나가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니? 아직 뭐 안 했네. 자, 교점이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하나는 2하고 하나는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선생님이 교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y 콜 x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3이면 내가 찾는 거는 결국에는 이 친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에다가 뭐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루트 2 곱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얘가 1대 1대 뭐가 될 거니까 루트 2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알아들으셨으면 이렇게 근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교점 사이의 거리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항상 y 꼴 x 위에 45도 위에 있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루트 2 하시면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지. 됐죠? 뭐 2번 문제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89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거의 역함수를 내가 뭐 해야 돼, 얘들아? 구해야 되겠지. 그치? 맞죠?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것도, 자, 얘가 출발이 어디니? 출발이 2,4가 되겠지. 그러니까 2,4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윗동네 얘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게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거의 역함수는 얘네 둘이가 뭐 하는 거 얘들아? 바뀐 거니까 뭐가 되겠어? 4,2라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렇게 가고 얘는 지금 그 치역이 뭐가 되는 거니? 4보다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 정의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건지는 얘들아 뭘로 확인하냐라고 보시면, 선생님 이것도 역함수 때 얘기했는데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증감이 바뀌지는 않아요. 증감이. 그러니까는 감소였던 거는 역함수를 만들면 여전히 감소해야 되고, 증가했던 거는 역함수를 만들어도 여전히 증가해야 돼. 증감이 뒤집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했어 얘들아? 감소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감소한 이 그래프가 내가 찾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할 거야. 여러분이 됐으면 이제 너 역할 다 했고요. 나는 이제 얘하고 이 둘 사이 관계만 따지면 되겠네. 자, y x 하시고요.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뭐야 얘들아? 최소값이야. 그치? 얘들아, 여기 있는 k는 여러분 눈에 뭘로 보이십니까? y 절편으로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쓱 내려와 보는 거야. 쓱 내려와 보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 보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몇 개가 됩니까? 한 개가 되겠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서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최소값에는 당연히 내려올 만큼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출발을 지날 때가 마지막 두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당연히 몇 점이 되겠습니까? 한 점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 있는 4,2를 뭐 하면 되는 거야? 지나면 되겠구나. 이때가 내가 찾는 최소값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뭐 대입한다고 얘들아? 4,2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이런 그래프와 이거의 위치 관계야. 아까 또 했던 거 똑같은 거 얘들아. 그래서 이거 뭐 그리는 거 문제 안 되죠? 2,0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얼마니? 1이잖아. 그치? 1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올 때까지는 하나도 안 만나죠. 접할 때가 한 점이 되겠지. 그치?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고 두 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선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영원히 한 점에서만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다시 안 만나다가
접하는 순간 한 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두 점. 그리고 여기 2,0에서 마지막 빠이빠이 하면서 두 점 마무리. 그리고는 영원히 쭉 내려가도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한 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내가 체크할 포인트가 결론적으로 2,0 얘하고 달라지는 점이 어딘지만 보면 되죠. 이렇게 접할 때 하고 2,0 진할 때만 바뀌는 거야. 알아듣지? 그래서 첫 번째 2,0 여기다가 2,0 집어넣으면 K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변화가 있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냐? 접하는 거야. 그치? 접하는 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고 접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아, 교점이 하나구나. 근이 하나구나. 이 말이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양쪽 제곱하셔가지고 뭐 쌤이 얘 좀만 이용할게요. 이 상태에서 양쪽 제곱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판별식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찾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랬더니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7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서술형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체크하면 돼. 자, 이게 K야. 이게 K.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에서 변화가 있고 마이너스 4분의 7 변화가 있고 마이너스 2에서 변화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에서는 몇 개니 얘들아? 접하니까 한 개. 즉 여기서는 너는 한 개. 됐니? 그러면은 K 값이 여러분 뭐죠? Y 절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접했을 때보다 여기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즉 이 동네로 가면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0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얘는 0개야. 알았니? 그 다음에 4분의 7을 지나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이걸로 할게요. 파란색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1개.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겠어?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여기 하나 딱 있었네. 마이너스 4분의 7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만나지 않는다. 이쪽이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모든 정수 K값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쌤이 얘기했어요. 몇 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런 딱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로 해결하는 거야? Y 절편으로 해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얘가 출발이 어딥니까? 1,6이 되겠죠. 자, 1,6 여기라고 합시다. 1,6 여기고요. 여기 보니까 얘도 음수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래 동네로 가면서 요렇게 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지나가는지 정확히 체크해 보려면 y값이 얘들아 뭐일 때? 0일 때 넣어보면 되겠다. y값이 0이면 6 빼기 2니까 어디를 지나? 4를 지나가겠네요. 그런 경우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겠구나. 네가 4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얘가 6이고 조금 뭐 차이가 나긴 하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얘하고 1사분면 만나야 돼.
그러면 너는 지금 누구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요렇게까지 했을 때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어 안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어. 그러면 1,6 가능하죠? 쭉 내려와서 0,4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0,4는 안 되고 1,6까지는 뭐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0, 선생님이 4 너는 안 되고 1,6까지 가능하다. 0, 4 넣어보면은 K값이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이거 넣으면 K값은 4가 되고요. 얘를 넣으면 K값은 뭐가 되는 거야? 7 되는 거야. 즉 K값이라는 거는 누구는 안 되고 4는 안 되니까 4보다 커야 되고 7은 되니까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 6, 7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선생님이 계속 몇 번 얘기해 줄게. 자연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가운데 거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6이 몇 개? 3개, 1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